자, 이번에는요. 경제와 관련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달러 확보 전쟁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일단 숨통은 트였지만 또 여러 가지 고민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좀 화면 좀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주가, 코스피 주가 지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요. 보시죠. 지난 11일부터 그래프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1900선이죠? 여기서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00에서 무너지고 있었는데 이 정도였었는데요. 12일부터 쭉 시간이 갑니다. 그리고 어제까지입니다.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증시가 열죠? 과연 여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제 미국 증시 등은 약간 올랐습니다만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지금 이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락률 좀 보세요. 갈수록 커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일간 하락률인데 계속 커지고 있죠. 어제는 8%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전 세계가 달러만 찾는다. 캐시 이즈 킹. 현금이 왕이다. 세계 곳곳에서 극단적인 자산 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파는 겁니다. 보시죠. 현금 외엔 특히 그중에서 현금은 달러를 의미합니다. 달러 외엔 다 불안하다. 지금 각국 그리고 미국에서 엄청난 정책들, 금융정책, 재정정책 내놓고 있는데 잘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까지, 금까지 팔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미중유의 위기 땐 금값도 폭락했었는데 지금 그런 모습 아니냐는 거죠.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금값이 빠질 때. 대대적인 돈 풀기 이후 가라앉았다. 과거 이제 경험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전문가의 어떤 설명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 아랫부분입니다. 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펀드 매니저건 유동성과 현금이 왕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현금이 왕이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상황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러니까요. 어제 정부 당국에서 증시와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권 및 주식시장의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과거 2008년 위기 극복에 지금 보면 어제 구체적인 액수는 않지만 계획이 있다라는 걸 밝혔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물론 작업 중인데 이른바 이제 증시안정기금, 채권시장 안정기금을 마련해서 이른바 주식시장에 정부가 돈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사들이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직은 정해지지 않고 다음 주쯤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김관학 교수님 이 정도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시작인 거죠.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1조 3천억 달러.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677조 가량을 지금 쏟아붓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 경기 침체가 이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 자체를 막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는 수요가 자극이 안 되고 수요가 자극이 안 되면 당연히 이제 생산도 멈출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2008년 또는 1997년의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거의 대공황에 근접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 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오바마 대통령처럼 G20를 모아야 됩니다. G20를 모으는 이유는 그 G20가 합치면 전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82%가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몰고 가서 적자 재정을 하든 양적 완화를 예. 하든 실질적인 어떤 돈의 흐름을 유동성을 예. 확보해줘야만 그나마 이 경기가 돌아가고 우리의 어떤 생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 지금 돈이 안 풀리면
뭐 거의 고사 직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모든 조치들 우리가 예. 가용한 모든 수단을 다 써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경제 측면에서 리더십이 없다는 건데 근데 G20 회의를 만약에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정해서 모이면 또 감염될까 봐 또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화상으로 해야죠. 이제는 화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각국 정상들이 다 화면 앞에 서 있어라.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뭐 데일리 할 수도 있고요. 매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긴밀하게 이렇게 협조 체제를 만든다 그러면 전 세계 시민들이 사실 불안감이 약화가 되고 소비 심리도 어느 정도 되살아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G20 정상회의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는 아직까지 더 이상 알려지는 바는 없습니다만 경제 분야 각국의 협조도 필요하고요. 뭔가 끌고 나가는 힘도 필요한데 아직은 그 모습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이 증시 보셨잖아요. 여기 보면 무섭게 빠졌거든요. 지금까지 상당 기간 동안. 오늘도 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모습을 보일지 올라갈지 아니면 또 빠지는 건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락세의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생활을 팔면요. 우리나라 원화를 갖게 되잖아요. 그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밖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달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금융위기 때 2배인 600억 달러. 우리가 60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대신 그 가치만큼 원화를 미국에 주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가 부족할 수도 있다.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하자 이런 겁니다. 계약 기간은 최소 6개월, 미국 다른 8개 국가와도 체결을 했다. 지금 미국이 여러 나라 국가 달러를 수합하는 겁니다. 1,300원에 육박했던 환율, 달러 공급의 안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자, 최영선 의원님. 일단 주식시장에 이런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주식시장의 그 공포를 좀 달래는 조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 너무 팔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현금화입니다. 예. 왜 현금화를 하냐 하면은 이것이 죄송합니다. 새로운 예. 위기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 얼마나 어떤 형태로 위기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화부터 예. 하는 것이고 이 위기가 새로운 위기인데 이 위기가 끝난 다음에도 어디부터 기회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현금화를 했다가 나중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예. 현금화가 가장 유리한 방식이죠. 예. 현금 중에서는 세계상으로 봐서 기축통화인 달러가 가장 또 기회가 생겼을 때 가장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현금이기 때문에 달러가 유리한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자산을 처분을 하고 지금 달러를 중심으로 한 현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이 위기 자체가 새로운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디서 그렇다면은 위험하니까 일단 다른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갖고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향후에 그걸 또 투자할 대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현금을 준비하고 해야 된다. 이런 네. 마음이라는 겁니까? 그런 마음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예. 사실 그 주식을 팔아서 유동화하기가 가장 좋은 예.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꾸기가 쉬우니까 외환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항상 경제 위기, 글로벌 경제 위기가 생기면은 예. 한국에서 가장 먼저 돈을 뽑아 나가는 그게 항상 되풀이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고 세계의 ATM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인데 어제 저녁에 이제 한미 간에 예.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했죠. 예. 이것은 우리의 필요성도 있지만 미국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미국 전 세계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이 달러만 예. 서로 가지려고 그러면 달러가 고평가가 되고 예. 미국의 수출이 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달러가 고평가되면 미국에게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거죠. 미국 물건값이 비싸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으로서도 달러가 고평가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 달러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화 스와프를 한국하고만 체결한 게 아닙니다. 어제 8개 나라하고 체결을 해서 예.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서로 갖기 위해서 경쟁하는 이것은 완화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금값은 왜 떨어집니까? 통상 이렇게 불안하면 금값은 오르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왜 떨어집니까? 금값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새로운 위기고 나중에 이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가지고 예.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고 할 때도 어디에 기회를 찾아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예. 다른 모든 자산보다 현금이 최고다. 대응하기에 편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하튼
저는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면서 달러 예. 유동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예. 저는 한 4가지 측면에서 예. 우리나라의 달러 유동성은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예. 특히 이 과거의 외환 위기하고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을 4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핵심을 좀 명확하게 좀 말씀해 예. 주세요. 첫 번째는 예. 과거의 외환 위기 때는 예. 우리의 달러 외화 자산이 부채보다 적었습니다. 예. 부채가 더 많았는데 예. 중간에 우리가 외화 자산을 많이 쌓아가지고 달러 자산이 이제 총액으로 보자면 달러 자산이 달러 부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오. 그리고 과거 외환 위기 때는 예. 이 달러 부채가 대부분 단기화돼 있어가지고 60% 이상이 단기여서 예. 바로 갚아달라고 하니까 대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은 이 달러 부채의 그 구조를 예. 단기, 중기, 장기로 적절하게 배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갚아야 될 일이 예.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외환 보유액이 예. 과거 외환 위기 때는 한 3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4천억 달러를 넘어서 10배 이상입니다. 좀 여유가 있네요. 예, 이 대응할 수 있는 예. 아주 실탄이 든든하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외환 위기 때는 우리가 계속 무역 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년째 무역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구조를 따지고 본다면 예. 당장은 주식을 팔고 나가기 때문에 환율이 요동을 치지만 예.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예. 봤을 때 달러가 뭐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이 말씀드립니다. 경제 위기일 수 있지만 외환 측면에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지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국내 경제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 만평 보시죠.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명의 남성이 등장하는 만평인데요. 한쪽 남성은 손님으로 보이고 맞은쪽은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데 이 손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을 팔아서 환전을 해서 자식 유학 보내려는데 비자가 안 나와. 다 들어있습니다. 주식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어요. 놓쳤습니다.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더라도 환전하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원화가요. 그리고 여기 미국으로 아마 가나 보네요. 유학 보내려는데 비자가 안 나온답니다. 지금 미국 비자 발급 면접을 중단했잖아요. 3가지가 겹쳤습니다. 이분은요, 지금. 그리고 맞은편에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분은 주인으로 보이는데 이렇습니다. 병 옮더라도 죽을 각오로 오픈했는데 가게에 손님이 없네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만평이었습니다. 자, 그럼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정부가 대책을 하나 내놨는데요. 다음 기사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공멸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고 아주 저금리로 대출하겠다는 계획을 어제 밝혔습니다. 여기 보면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어서 주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그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금 주로 대출과 관련된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게 해주고요. 싸게. 그리고 이미 빌린 돈 갚아야 될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합니다.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입니다. 죽음의 계곡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위기 극복에다가 최대한 정책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자, 최인영 변호사. 물론 정부가 이제 어제 50조 계획이지만 그중에서 한 20조 정도만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졌고 나머지는 일단 총액 정도만 공개를 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겠죠. 그런데 그 20조 관련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주로 대출과 관련된 대책들이거든요. 돈을 싸게 쉽게 빌리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미 빌린 돈에 대한 이자와 원금 갚는 게 부담이 되니까 유예를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최인영 변호사. 이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좀 통할까요? 어떻게 보면 그 마른 하늘에 예. 단비면 틀림없습니다만 예. 그것이 본질적인 해결이 되기보다는 그냥 소나기성,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안타까움인 것 같은데요. 예. 아까 만평에 봤을 때 보면은 옆에서 그 불판이 있는데 문을 열었는데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불판 밑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다. 뭐냐? 파리채가 있습니다. 파리를 날리고 있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대구에 있는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파리채입니까? 무슨 뭐 다른 거 파리채로 보이네요. 저 파리채예요, 저게. 예. 결국 그 뭐냐면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병 걸려 죽거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은 열지만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식 팔아 환전이라고 했는데 예. 실제로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으로 후퇴를 했죠. 그렇습니다. 1,500선 깨졌고 지금 그 환율 같은 경우에도 2008년 그러니까 12년 전으로 지금 다 후진을 했단 말이에요. 과거로 다 돌아갔습니다. 거의 경제가요, 지금. 10년 전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후진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 상황을 다시 전쟁 기어를 넣어서 넣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정상화하는데 그 굉장히 어려움이 없진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어떤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논란을 할 때를 넘어선다라는 느낌이 저도 개인적으로 강합니다. 좀 더 과감한 직접적인 그렇습니다. 지원. 물론 뭐 지금 홍남기 지금 경제부총리 같은 예. 경우에는 굉장히 좀 주저주저하면서도 어쩔 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으로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대책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거기에 고용돼 있는 예. 일반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라든가 일부 그 지원 이런 네.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요, 이런 대출 정책 많고, 갖고, 이것도 없는 것보단 낫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이 위기를 과연 넘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약간의 지적들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재난소득 얘기가 그동안 쭉 나왔잖아요. 어제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재난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걸로, 그리고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보냈는데요. 김권학 교수님. 네. 그 대목 중에 보면 재난소득을 지금 즉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죄인이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일단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세금을 통해서 다시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 현금 지원은 미국이나 홍콩이나 예. 일본이나 다 하고 있어요. 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1,000불 두 차례 예. 걸쳐서 지원한다 그러는 거죠. 예. 근데 미국도 사실은 부유층에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자산이 재원이 아주 충분하다. 예. 여력이 충분하다 그러면 가능하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재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예.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어떤 모든 분에게 간다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필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아르바이트해서 살아야 되는 분들 예. 이분들에게 먼저 집중을 하고 야. 그 이후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런 분들의 어떤 생계형 목적이 있는가 예. 하면 또 경기 부양의 목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좀 어렵다 그러면 경기 부양의 목적으로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해도 늦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은 응급 지원의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예. 모두가 사실은 소득이라는 단어도 저는 뭐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노동이 안 돼 있는데 소득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응급 지원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러면 그 응급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에게 조금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런 설명이 되겠네요. 만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권학 교수님 말씀은 이 사장님 같은 분들, 그러니까 이분은 죽을 각오로 가게 오픈했는데 굶어 죽게 생겨서 이런 분이 지금 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직접적인 지원이 일단 가야 된다. 상대적으로 이분은 환전, 뭐 유학 이런 얘기지만 여기는 굶어 죽을 지경은 아닌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후순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손해는 보셨지만 지금 예. 당장의 생계가 위협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순서를 우리가 가장 급한 순서대로 예. 먼저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만평이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지금까지 아주 무겁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울한 경제 상황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과연 우리나라의 시장 어떤 모습일지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